여러 가지 컬렉션들 중에서 벡터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컬렉션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쉽게 생각하면 이것은 가변계수의 배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보통 그 배열 같은 경우에는 뭐 인티저, 뭐 A 이러면 이미 이렇게 그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배열의 크기는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변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벡터라는 컬렉션은 이렇게 크기가 마음대로 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크기가 점점 늘어나고 저장할 것이 없을 경우에는 크기가 점점 주는 그런 가변계수의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새롭게 추가를 하거나 기존에 있던 걸 없애거나 또는 인덱스를 통해서, 배열이니까 우리가 인덱스를 통해서 각각의 요소들을 접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내부적인 구현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이제 배열에 이렇게 한 5개 정도 들어있다. 여기서 데이터들이 한 5개 정도 들어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이 추가가 됐다라고 하면 새롭게 6개의 배열을 할당을 받고, 물론 이제 꼭 딱 그 하나가 들어왔다 그래서 6개로 이렇게 받지는 않겠죠. 뭐 지금 하나가 더 들어왔으니까 또 들어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받을 때 이미 그 조금 더 굉장히 많은 공간을 더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한 8개의 공간을 받은 다음에 새로 들어온 것을 여기다가 채워 넣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를 다 카피해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구현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삭제에 있어서도 여기 있던 것이 막 삭제가 된다면은 이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던 것을 하나하나 앞으로 다 땡기는 것을 다 구현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이런 거를 구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이 벡터라는 컬렉션, 벡터는 클래스예요. 그죠?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이 클래스 안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구현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여러분들은 이 클래스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벡터 역시 아까 말했던 제너럴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여기에 저장될, 즉 이 배열에 저장될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수 있는데, 자바에서도 이런 그 기초 데이터 타입을 지원을 하잖아요. 뭐 인티저라든지 뭐 등등을, 인티저 라든지 또 무슨 해죠, 뭐 불린이라든지 이런 뭐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을 지원을 하는데, 이 제너럴 기법에서는 이런 기초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을 못하고 반드시 클래스 이름을 써줘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int라는 데이터 타입에 그 해당하는 래퍼 클래스가 있었잖아요. 그게 인티저잖아요. 인티저라는 래퍼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이전 강의 내용 중에서 우리 래퍼 클래스 부분 설명한 부분을 다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 데이터 타입이 아닌 래퍼 클래스를 우리가 제네릭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벡터에 괄호를 치고서 그 꺽쇠 괄호를 치고서 인티저라고 써주면 이 벡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벡터는 인티저를 저장하는 벡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이 벡터 안에는 한 가지 데이터 타입만, 여기서 지정되는 한 가지 데이터 타입만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각각의 요소를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는 당연히 지정을 못하고 그냥 전체 저장되는 데이터들의 타입이 뭐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것도 뭐 할 수 있겠죠. 뭐 벡터에 쓰고 스트링이라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를 했는데 여기서는 스트링을 저장을 하는, 그죠? 각각의 요소가 스트링이 되는 그런 벡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코드를 통해서 이 벡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예제로 공부해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패키지 이름은 우리가 하고, 패키지가 뭔지는 우리가 이전 차시에서 다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벡터 테스트 클래스라고 할까요? 벡터 테스트 클래스라고 하고 퍼블릭이라고 하고, 그 다음 메인 함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예제 내용은
우리가 책에 교재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예제 7.1입니다. 예제 7-1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책을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벡터라는 걸 사용할 테니까 이 벡터라는 클래스를, 벡터는 V가 대문자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벡터 이렇게 쓰는데 이 벡터에 바로 빨간 줄이 쳐지죠. 왜냐하면 이 클래스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죠? 임포트의 의미도 이전 차시에서 공부를 했죠. java.util 해가지고 벡터 뭐 이렇게 써줘도 되고 또는 별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벡터인데 이게 이제 제너릭이니까 이 벡터 안에 저장될 데이터 타입, 우리 인티저 래퍼 클래스를 써준다고 합시다. 인티저를 저장하는 이제 벡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V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V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만든 거고요. 이제 실제로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객체 만드는 건 new에 클래스 이름을 써주면 되죠. 벡터인데 여기에다가 똑같이 인티저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괄호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벡터라는 클래스 이름이고 이건 제너릭 기법을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인티저를 저장을 해주는 벡터를 이제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V를 사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크기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5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5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무것도 지정을 안 하면 뭐 디폴트 크기가 있습니다. 배열의 디폴트 크기가 있는데 그 디폴트 크기만큼 배열을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다 채워 넣는 건데 5라고 하면 여기서는 딱 지정된 사이즈 5만큼의 배열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채워 나가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우리가 빈칸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집어넣는 메소드는 그 v.점 해보면 이제 메소드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자바 API 도큐멘테이션을 보면 이제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찾아서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add라는 하나의 그 메소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dd를 하게 되면 그 벡터에다가 그 어레이에다 값을 집어넣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인티저를 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티저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new에 인티저 해갖고 5 이렇게 하면은 5를 갖다가 벡터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add에 new에 인티저에 4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5가 맨 처음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4가 이 들어가는 순서는 그래서 오더가 프리저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유지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항상 이렇게 그 래퍼 클래스로 만들어서 넣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3이라고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이거는 사실 3은 그냥 인티저죠. 즉 int입니다. int. 그 기본 데이터 타입형인데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오토박싱 때문에. 오토박싱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기본 데이터 타입을 해당하는 래퍼 클래스가 있을 거죠. 래퍼 클래스로 자동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3을 집어넣지만 실제로 이것이 래퍼 클래스에 들어갈 때는 new에 인티저 3으로 자동 변환돼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는 이제 그 끝에서부터 차곡차곡 이제 값을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v.add라는 그 함수는 인덱스를 지정을 해줘도 돼요. 그래서 인덱스를 2라고 하고 두 번째 칸에서부터 그러니까 인덱스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에다가 100이라는 것을 집어넣는다라고. 물론 이것도 이제 100이라는 것도 그냥 기본 데이터 타입형을 썼지만 이게 실제로 값이 들어갈 때는 래퍼 클래스로 오토 박싱이 돼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제로 지금 4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4개가 다 들어갔는지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거 출력해 보는 것은 system.out.print ln 해서
벡터 사이즈 is 해서 플러스 v.size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제 벡터 크기가 들어간 것이 이제 4개가 들어왔으니까 4라고 찍혀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4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배워볼 그거는 똑같은 건데 그 지원하는 메소드 중에 capacity라는 것이 있습니다. capacity는 뭐냐면은 이 사이즈는 이 벡터 안에 저장된 엘리먼트의 개수인데 이 capacity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용량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면 capacity는 10이죠. 지금 현재 4개밖에 안 들어있지만 얘는 최대 10개까지 저장할 수 있다. 근데 뭐 10개 넘게 저장이 되면은 다시 배열을 더 크게 확장을 해가지고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지 이게 정말로 10개까지밖에 못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그 각각의 이런 엘러먼트들 5, 4, 3, 2가 들어왔으니까 이것들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출력하냐면 f의 인티저에 인덱스를 하나씩 해보면 되겠죠. i는 0번째 인덱스부터 해서 v.size 하면 현재 들어있는 각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꺼내서 찍어볼 수 있는데 인티저 n으로 해가지고 v.get 해서 인덱스를 i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덱스가 0, 1, 2, 3 이렇게 가면서 각각의 0번째 저장된 거는 5고 그 다음에 4, 그 다음 뭐 등등 해갖고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얘가 그 벡터에서 값을 꺼냈을 때는 그 래퍼 클래스 인티저로 꺼내오거든요. 래퍼 클래스 인티저로 꺼내오는데 값을 대입하는 것은 또다시 기본 데이터 타입은 인트에다 갖다 넣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토 언박싱입니다. 언박싱. 우리가 오토 박싱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했죠. 오토 언박싱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찍어보면 system.out.println을 해서 여기다가 n을 한번 찍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을 한번 찍어보면 값이 5, 4 그 다음에 100하고 3 왜냐면 100이 이제 0, 1, 2, 2번에 가갖고 이제 인서트가 된 거죠. 그죠? 네. 이거는 insert 100 at index 2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벡터 클래스는 이렇게 사용하고 벡터 클래스는 이거 외에도 아주 다양한 메소드를 지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자바 API를 보고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